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배현진입니다. 제가 8년을 지켜왔던 MBC 뉴스 앵커 자리를 떠난 지도 어느새 6개월 남짓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경제 분야 정강정책 연설을 위해 다시 마이크 앞에 서니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은 국민들과 직접 만나면서 매일 밤 카메라를 통해 바라보던 세상과 실제로 살을 부대에 끼며 만나는 세상이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하루하루의 삶을 힘들어하고 계셨고 또 오늘보다 내일을 더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 상가에서 만난 청년들은 일자리도 없고 희망도 없는 팍팍한 현실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또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 골목의 자영업자들께서는 경기가 점점 더 나빠져서 장사가 너무 안 된다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잠실 새마을 시장에서 만난 주부들께서는 매일같이 치솟는 물가 때문에 장보기가 겁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뒤바뀌고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 때문에 아이들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참 많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난해 이맘때 우리 국민들은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지난 정권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1년 이 정권의 성적표는 참으로 참담하기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최악의 위기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자마자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놓고 고용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하셨지만 각종 고용지표는 매번 최악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실업률이 4.3%로 급등하면서 실업자 수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청년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역대 최악이고 청년 체감 실업률은 무려 24%에 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무려 24조 원 정도를 일자리 만들기에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완전 낙제이고 정부의 자격 미달만 보여주었습니다.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의 활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공장 가동률은 9년 만에 최악이고 설비 투자는 3월 한 달 만에 7.8%나 줄었습니다. 그나마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수출마저 18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반도체 말고는 모두가 적자인 상황입니다. 6개월 뒤의 경기 상황을 전망하는 기업 심리지수 조사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31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기업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또 물가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과 생활물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요, 쌀은 30% 이상, 감자는 무려 77%나 가격이 올랐고 신선식품들도 4.7%나 값이 뛰었습니다. 골목 상권의 치킨값까지 모두 크게 올랐고 외식비를 비롯한 서비스 물가 전체가 급등하면서 심지어는 구내 식당의 밥값까지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죠. 미국은 해외로 나갔던 공장들이 앞다투어 돌아가서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정작 우리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를 피하고 싼 인건비를 찾아서 해외로 떠밀려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자리가 넘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골라서 간다는데 우리 청년들은 갈 곳이 없어서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신흥 국가들도 선진국들의 경기 호황에 따라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지표가 최악이고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경제만 홀로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경제의 주체는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이죠. 가계와 기업은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도 모처럼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경제가 이 지경입니까? 오직 누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정부입니다. 한마디로 최악의 경제 무능 정권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우리 경제가 철저하게 망가지고 있는 원인은 결국 정권의 경제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은 사람 중심의 경제, 소득주도 성장론을 경제 정책의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정책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의 경제를 망가뜨린
실패작입니다. 우리는 이미 베네수엘라의 절망과 그리스의 눈물을 통해서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 얼마나 나라를 비참하게 무너뜨리는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실패한 실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정권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만 보아도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목표와는 정반대로 일자리는 사라지고 생활 물가는 치솟고 근로자들의 임금은 크게 줄었습니다. 실질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 궁핍해지고 국민들의 경제 교통 지수가 치솟고 있습니다. 또 이 정권의 친귀족 노조, 기업 옥죄기 정책도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또 하나의 중대한 실책인데요. IMF를 비롯한 여러 국제금융기구들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는 귀족 노조에 휘둘려 노동시장을 오히려 더 경직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을 적대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장세워 기업 죽이기에 나서고 있으니 대체 어느 누가 투자를 하고 어느 기업이 고용을 늘리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대로 우리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정권의 철진한 정책 실험을 중단시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에 충실한 경제정책,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치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제도의 개선안을 추진하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실시해서 현장에서의 어려움들 덜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와 영세 중소가맹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비롯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 정부가 무리하게 끌어올린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규제를 맞춤형 규제로 대폭 개혁해서 기업에게 보다 큰 자유와 활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유류세 인하와 같은 서민 감세를 적극 도입하고 가계통신비와 교통비를 비롯한 가계부담 경감 대책들도 앞장서서 추진하겠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유턴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의 핵심인 노동시장의 개혁을 위해서 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서민들의 실질적 가계소득을 높이고 구직급여의 수준을 높이는 등 촘촘한 복지로 차별 없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보장과 모자보건소 설치 등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경기 지표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정작 오르지 않아야 할 지표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집값입니다. 이 정부가 내놓은 파리 부동산 대책과 재건축 규제를 비롯한 여러 후속 정책들 역시 다른 경제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반면 지방에는 미분양이 쌓여가는 부동산 양극화만 불러왔습니다. 물론 부동산 투기는 잡아야 하죠. 하지만 빈대 잡겠다고 초과 삼간을 태우는 식으로 집 가진 사람들 모두를 죄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보유세를 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표도 올리고 종합부동산세 대상까지 되면 집 가진 죄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송파구는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올라서 법정 최고 한도인 50%에 육박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집 한 채 가진 연금소득 생활자의 경우엔 단지 집값이 비싼 곳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몇백만 원이 넘는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세금을 감당할 수 없으면 집을 팔고 나가야 하는데 이 세금 때문에 평생 살아온 곳을 떠나야 한다면 이게 과연 옳은 정책일까요? 이것은 이른바 부자 증세가 아니고 집값이 오른 모든 국민을 겨냥한 표적 증세입니다. 이렇게 집 한 채 가진 국민들을 쥐어짜서 퍼주기 복지에 쓰려는 것이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재건축 규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 정권의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과 안전진단 강화는 투기 근절과 안전성 확보라는 정책 의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정책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기 거주자들이 투기꾼들에 비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현금이 부족한 거주자들은 집을 떠나야만 합니다. 지나친 규제로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지분해지면 농물과 좁은 주차장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이 그대로 방치됩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집 가진 국민들에 대한 부동산 세금 증세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보유세 인상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늦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바로 자유한국당이 현 정권의 무분별한 보유세 폭탄과 무책임한 재건축 규제도 풀어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최대한 억제하되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세워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현 정권의 조세 폭정을 막고 사유재산권을 지키는 주민재산 지킴이의 책무를 성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치솟는 집값과 함께 서민의 삶을 짓누르는 또 하나의 큰 짐이 있습니다. 바로 사교육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에서 조사한 유권자 희망 공약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교육 문제인데요. 제가 송파구에서 만난 학부모들도 이 학원비 때문에 허리가 휜다고 하소연들 하시면서 제발 사교육 문제 좀 해결해달라는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해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7만 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 사교육의 양극화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고소득 가정은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가 모두 는 반면 저소득층은 참여율과 사교육비 모두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사교육비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들려옵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오히려 출발선부터 더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교육 정책도 혼선이 심각하지요. 말 그대로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무대책의 삼무의 극치를 보여주며 획일적인 평등주의와 이념교육으로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수능 절대평가, 또 자사고와 외고 폐지 등 교육제도의 근간을 흔들 정책을 급히 밀어붙이다가 비판 여론에 후퇴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방과 후 영어 수업을 못하게 했다가 반대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 시행을 내년 초로 미루는 등 설익은 정책도 난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대입제도마저 공론화 방식의 이름 하에 시민들의 인기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더구나 8월 초까지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했으니 겨우 석 달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그 어려운 대입제도 개편안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이념의 노예도 실험 대상도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좋은 정책은 더 살리고 그렇지 않은 것만 보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평준화와 획일화를 추구하여 모두를 하향 평준화를 시키는 교육 정책으로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의 갈팡질팡한 교육 정책 때문에 혼란 속에 빠져 있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진짜 민심을 받들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정부의 교육 정책 혼선에 쐐기를 받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입 정시의 비중을 늘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서 진정한 기회의 균등을 이루겠습니다. 아울러 대입 전형 6년 예고제를 추진해요. 예측 가능한 대입제도로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한반도는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죠. 더는 미룰 수 없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는 때입니다. 이번 미북 정상회담은 우리에게 주어진 북핵 폐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 회담마저 또 실패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북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아가야 하는 매우 고단한 처지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완전하고 영구적인 북한 핵 폐기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얼마 전 자유한국당의 7개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우리의 요구와 염원이 잘 반영되어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결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북한학을 공부하면서 이 남북 관계의 가장 절실한 과제가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또 평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경제력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독일 통일 당시 동서독의 경제력 격차는 6대 1의 수준이었지만 아직도 구동독 지역의 1인당 GDP는 구서독 지역의 73%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만큼 평화와 통일은 경제적 측면에서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 무려 45배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줄여나가면서 통일을 준비하려면 수백 수천조의 재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더 내야 하고 그만큼의 세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를 더욱 도약시켜야만 합니다. 지금처럼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무너져 내린다면 평화와 통일도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관계만 개선하면 경제가 풀리기라도 할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북핵 폐기라는 궁극의 목표가 첫걸음도 못 된 마당에 대규모 북한 투자부터 끄집어내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강한 안보를 바탕으로 강력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서 완전한 북핵 폐기를 이루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변화와 개혁 개방을 위해서 대내외의 여건을 성숙시키고 통일 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처음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이 자유한국당을 선택했을 때 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신념은 분명했습니다. 건강한 자유시민들과 함께 개인과 공동체의 자유를 지키고 또 대한민국을 바꾸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정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도 국민들께 많은 걱정과 부담을 드렸습니다. 이 점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지금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 완전히 거듭나기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노력에 힘껏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당당하고 소신 있는 자유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자유한국당에 신뢰와 격려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무책임한 정책 실험과 일방적 폭주로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가 훼손될 위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경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경제를 잃으면 평화도 번영도 흔들립니다. 나의 일자리, 우리 가정의 살림살이, 나라의 경제력이 북한과의 협력보다는 몇십, 몇백 배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의 경제 실정을 막아야 합니다. 경제는 자유한국당이 훨씬 더 잘합니다. 이번 6.13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에게 견제할 힘을 온전히 몰아주셔야만 경제도 살아나고 우리 삶의 모습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당당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